아들아, 이번 달 생활비 좀 도와줄 수 있겠니? 강민수 할아버지는 전화를 걸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고 손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큰 아들 정우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퇴직 후 생활비가 부족해져 자식에게 손을 벌리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네,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큰아들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고맙다, 큰아들아. 건강은 그럭저럭 괜찮다. 그런데 말이다. 강민수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우리 생활비가 조금 부족해서 말이다. 내가 조금 도와줄 수 있겠니? 큰아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도 많이 힘들어요. 아이들 학비와 집 대출금까지 저희도 여유가 없어요. 강민수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구나, 내 상황을 이해한다. 전화를 끊고 나서 강민수 할아버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큰아들 여유가 없단다. 내가 자식들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렇게 외면하다니. 아내는 남편의 말에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정말이지,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며 키웠는데 자식들이 정말. 강민수 할아버지와 아내는 그동안의 재정 상황을 돌아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그들은 무계획하게 돈을 썼고 항상 남에게 의존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자식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기대를 했고 그것이 지금의 상황을 초래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민수 할아버지와 아내 소희의 젊은 시절은 화려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첫째 아들 정우를 낳았습니다. 강민수 할아버지는 대기업에 다니며 높은 연봉을 받았고 소희 할머니는 교사로 일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고 그 덕에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심이 후했습니다. 강민수 씨, 이번에 새 차를 샀다면서요. 축하해요.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고맙네. 이번에는 좀 큰 차로 샀어. 가족도 늘었으니 큰 차가 필요하지 않겠나? 강민수 할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매년 해외여행을 다녔고 명품 가방과 옷을 사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 민재 그리고 막내딸 수지는 좋은 학교에 다니며 많은 사교육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들 명문대 꼭 보내야지.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럼 최선을 다해 지원해 줘야지.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키고. 강민수 할아버지가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재정 계획을 세우지 않고 돈을 썼습니다.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지 않았고 저축보다는 당장의 소비에 집중했습니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사고 고가의 차를 유지하는데 많은 돈을 썼습니다. 강민수 할아버지는 종종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며 큰 돈을 쓰기도 했습니다. 강민수 씨, 당신도 이제 은퇴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오? 친구가 물었습니다. 아직 괜찮아. 우리 회사 연금도 잘 나오고 은퇴 후에도 문제 없을 거야. 강민수 할아버지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강민수 할아버지가 은퇴한 후 예상보다 생활비가 많이 들었고 연금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소희 할머니도 은퇴한 후 둘의 생활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들은 대출금을 갚아야 했고 의료비와 생활비가 늘어나면서 점점 더 압박을 받았습니다. 몇 주 후 강민수 할아버지는 다시 용기를 내어 작은 아들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재야, 잘 지내니? 강민수 할아버지가 묻자 작은 아들은 곧장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잘 지냅니다. 무슨 일이세요? 민재야, 사실 내 형에게도 얘기했는데 생활비가 부족해서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말이다. 작은 아들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도와드리고 싶지만 저희도 빠듯해요. 아버지 연금을 좀 더 알아보시는 게 어때요? 작은 아들의 아내인 미연은 옆에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재야, 지금 얘기하는 거 듣고 있는데 우리도 많이 힘들어. 이번 달에 애들 학원비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 강민수 할아버지는 실망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전화를 끊은 강민수 할아버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둘째도 똑같아 우리 보고 연금을 더 알아보라고 하다니 우리가 그렇게 자식들을 위해 희생했는데 아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말 실망이야. 자식들이 이렇게 우리를 배신할 줄이야. 작은 아들은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수진아, 부모님까지 도와드리려니 우리도 여유가 없어. 수진은 남편의 손을 잡고 위로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생활을 먼저 챙겨야 해. 부모님을 돕는 건 좋지만 우리가 무너지면 애들까지 힘들어지잖아. 몇 주 후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부모님 집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작은아들은 큰아들에게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형, 부모님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왜 형이 좀 더 도와주지 않는 거야? 작은아들이 말했습니다. 큰아들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민재야, 너도 알잖아. 우리도 힘들다고. 너희는 도대체 왜 나한테만 기대는 거야? 작은아들은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형은 돈도 많이 벌잖아. 우리가 다 같이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큰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힘들어 각자 살기 바쁜데 왜 내가 다 책임져야 하는 건데? 이러한 대화는 형제간의 불화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부모님을 돕기 위한 책임이 서로에게 떠넘겨지면서 갈등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강민수 할아버지는 점점 더 절박해졌습니다. 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막내딸 수진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수진아, 아빠다. 잘 지내니? 강민수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아빠 잘 지내요.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막내딸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수진아, 사실 생활비가 부족해서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막내딸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저희도 많이 힘들어요. 남편 회사가 어려워서 저도 일하고 있어요. 강민수 할아버지는 깊은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알겠다. 수진아, 그래도 내가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전화를 끊은 후 강민수 할아버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수진마저도 우리가 도와줄 수 없단다. 정말 이제는 어쩔 수 없나 봐. 아내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준비가 부족했지만 이렇게까지 외면당할 줄이야. 자식들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한 게 문제였어. 강민수 할아버지는 아내와 함께 막내딸 수진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막내딸은 부모님의 방문을 반갑게 맞았지만 곧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아빠, 엄마 오셨네요. 무슨 일이세요? 막내딸이 물었습니다. 수진아, 우리가 정말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이번에는 좀 도와줄 수 없겠니? 강민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막내딸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빠, 저희도 많이 힘듭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도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위는 옆에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저희도 사정이 어렵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야 이해하실 거예요. 장인어른, 장모님도 좀 알아서 하세요. 이 말에 강민수 할아버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렇게 외면하다니 정말 실망이다. 막내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저희도 힘들어요. 부모님께서도 우리 상황을 이해해 주셔야죠. 이러한 갈등은 부모와 자식 간의 불신과 불화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강민수 할아버지는 절망 속에서 한 번 더 큰 아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을 직접 보고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강민수 할아버지는 큰아들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여기까지 오셨어요. 큰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아, 내 말대로 너희도 힘든 건 알지만 아빠는 정말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지내는 건 너희도 알아줬으면 해서 왔다. 큰아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도 여유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좀 더 책임감 있게 재정을 관리하셨어야죠. 강민수 할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듣고 당황했지만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 아들아, 내 말이 맞다. 하지만 지금은 도와줄 수 없겠니? 큰아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정말 힘듭니다. 더 이상은 못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민수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깊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작은 아들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아들은 문을 열며 귀찮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또 생활비 때문에 오신 거예요? 민재야, 이번엔 정말 좀 도와줄 수 없겠니? 우리가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작은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사정이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자꾸 찾아오세요?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없어요. 그냥 좀 알아서 하세요. 강민수 할아버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길가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는 그의 손을 잡고 위로하려 했지만 그녀 역시 실망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강민수 할아버지와 아내는 점점 더 절박해졌습니다. 그들은 여러 차례 자식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자식들은 계속해서 냉담하게 반응했습니다. 강민수 할아버지는 막내딸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하기로 했습니다. 수진아, 이번에는 좀 도와줄 수 없겠니? 정말 더 이상 방법이 없다. 막내딸은 답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왜 저희한테만 의지하려고 하세요? 저희도 힘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더 이상은 못 도와드려요. 알아서 좀 하세요. 강민수 할아버지는 딸의 냉담한 태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 했지만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민수 할아버지와 소희 할머니는 결국 서로에게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수 할아버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당신이 돈 관리를 더 잘했어야 해서. 소희 할머니는 화를 내며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당신도 책임이 있잖아. 당신이 술자리에 돈을 그렇게 많이 썼는데 나 혼자 어떻게 다 책임져?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당신도 무계획하게 돈을 썼잖아. 우리가 이 나이 먹고 이런 상황이라니 정말 참담해. 그들의 말싸움은 점점 격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쌓인 불만을 터뜨리며 싸웠습니다. 강민수 할아버지는 방을 나가버렸고 소희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혼자 남았습니다. 어느 날 큰 아들과 작은 아들 막내딸이 가족 모임을 위해 부모님 집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만남은 따뜻한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가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큰아들이 냉담하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얘들아, 너희도 힘든 거 알고 있다. 강민수 할아버지가 애써 미소 지으며 대답했지만 그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작은 아들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힘들다고 몇 번을 말해야 이해하실 거예요. 부모님도 좀 알아서 하세요. 막내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실망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왜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기대세요? 우리도 힘든데 왜 계속 우리한테만 의지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강민수 할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자식들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했고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강민수 할아버지와 소희 할머니의 갈등은 점점 심화되었습니다. 자식들 또한 부모와의 연락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 막내딸은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부모님의 문제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정말 한계야.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맞아, 부모님도 이제는 우리를 이해해 줘야 해. 우리도 힘들잖아. 작은아들이 동의했습니다. 막내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우리도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가족의 관계는 점점 악화되었고 서로 간의 신뢰와 애정은 희미해졌습니다. 인생은 계획과 준비의 연속입니다. 과거의 실수는 되돌릴 수 없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배워나가는 과정에서 진정한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가족의 사랑과 이해는 그 무엇보다 소중하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모든 것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기대기만 하는 부모의 모습은 자식을 부담스럽게 할 수 있으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인 안정과 재정관리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젊은 시절의 무분별한 소비와 계획 없는 생활은 결국 늦은 후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경제적 책임을 떠넘기기보다는 스스로의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 이는 자식들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식들 또한 부모를 이해하고 그들의 상황을 고려해야 하지만 무작정 부모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자식들은 자신의 가정을 먼저 생각해야 하며 부모와의 관계에서 올바른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양쪽 모두에게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결국 가족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기대와 현실을 조율하며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가족은 더 강해지고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의 관계는 서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사랑과 이해는 가족을 단단하게 묶어주는 끈이며 이를 소홀히 여길 때 가족의 유대는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기대고 함께 성장하는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들아, 이번 달 생활비 좀 도와줄 수 있겠니? 강민수 할아버지는 전화를 걸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고 손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큰 아들 정우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퇴직 후 생활비가 부족해져 자식에게 손을 벌리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네,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큰아들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고맙다, 큰아들아. 건강은 그럭저럭 괜찮다. 그런데 말이다. 강민수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우리 생활비가 조금 부족해서 말이다. 내가 조금 도와줄 수 있겠니? 큰아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도 많이 힘들어요. 아이들 학비와 집 대출금까지 저희도 여유가 없어요. 강민수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구나, 내 상황을 이해한다. 전화를 끊고 나서 강민수 할아버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큰아들 여유가 없단다. 내가 자식들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렇게 외면하다니. 아내는 남편의 말에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정말이지,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며 키웠는데 자식들이 정말. 강민수 할아버지와 아내 소희는 그동안의 재정 상황을 돌아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그들은 무계획하게 돈을 썼고 항상 남에게 의존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자식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기대를 했고 그것이 지금의 상황을 초래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민수 할아버지와 아내 소희의 젊은 시절은 화려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첫째 아들 정우를 낳았습니다. 강민수 할아버지는 대기업에 다니며 높은 연봉을 받았고 소희 할머니는 교사로 일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고 그 덕에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심이 후했습니다. 강민수 씨, 이번에 새 차를 샀다면서요. 축하해요.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고맙네. 이번에는 좀 큰 차로 샀어. 가족도 늘었으니 큰 차가 필요하지 않겠나? 강민수 할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매년 해외여행을 다녔고 명품 가방과 옷을 사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아들과 작은아들 민재 그리고 막내딸 수지는 좋은 학교에 다니며 많은 사교육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들 명문대 꼭 보내야지. 소희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지원해 줘야지.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키고. 강민수 할아버지가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재정 계획을 세우지 않고 돈을 썼습니다.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지 않았고 저축보다는 당장의 소비에 집중했습니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사고 고가의 차를 유지하는데 많은 돈을 썼습니다. 강민수 할아버지는 종종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며 큰 돈을 쓰기도 했습니다. 강민수 씨, 당신도 이제 은퇴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오? 친구가 물었습니다. 아직 괜찮아. 우리 회사 연금도 잘 나오고 은퇴 후에도 문제 없을 거야. 강민수 할아버지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강민수 할아버지가 은퇴한 후 예상보다 생활비가 많이 들었고 연금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소희 할머니도 은퇴한 후 둘의 생활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들은 대출금을 갚아야 했고 의료비와 생활비가 늘어나면서 점점 더 압박을 받았습니다. 몇 주 후 강민수 할아버지는 다시 용기를 내어 작은 아들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재야, 잘 지내니? 강민수 할아버지가 묻자 작은 아들은 곧장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잘 지냅니다. 무슨 일이세요? 민재야, 사실 내 형에게도 얘기했는데 생활비가 부족해서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말이다. 작은 아들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도와드리고 싶지만 저희도 빠듯해요. 아버지, 연금을 좀 더 알아보시는 게 어때요? 작은 아들의 아내인 미연은 옆에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재야, 지금 얘기하는 거 듣고 있는데 우리도 많이 힘들어. 이번 달에 애들 학원비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 강민수 할아버지는 실망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알겠다 민재야, 고맙다. 전화를 끊은 강민수 할아버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둘째도 똑같아. 우리 보고 연금을 더 알아보라고 하다니 우리가 그렇게 자식들을 위해 희생했는데. 아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말 실망이야. 자식들이 이렇게 우리를 배신할 줄이야. 작은 아들은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수진아, 부모님까지 도와드리려니 우리도 여유가 없어. 수진은 남편의 손을 잡고 위로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생활을 먼저 챙겨야 해. 부모님을 돕는 건 좋지만 우리가 무너지면 애들까지 힘들어지잖아. 몇 주 후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부모님 집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작은 아들은 큰 아들에게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형, 부모님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왜 형이 좀 더 도와주지 않는 거야? 작은 아들이 말했습니다. 큰 아들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민재야, 너도 알잖아. 우리도 힘들다고. 너희는 도대체 왜 나한테만 기대는 거야? 작은 아들은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형은 돈도 많이 벌잖아. 우리가 다 같이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큰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힘들어 각자 살기 바쁜데 왜 내가 다 책임져야 하는 건데? 이러한 대화는 형제 간의 불화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부모님을 돕기 위한 책임이 서로에게 떠넘겨지면서 갈등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강민수 할아버지는 점점 더 절박해졌습니다. 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막내딸 수진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수진아, 아빠다. 잘 지내니? 강민수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아빠 잘 지내요.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막내딸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수진아, 사실 생활비가 부족해서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막내딸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빠, 저도 도와드리고 싶지만 지금 저희도 많이 힘들어요. 남편 회사가 어려워서 저도 일하고 있어요. 강민수 할아버지는 깊은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알겠다. 수진아, 그래도 내가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전화를 끊은 후 강민수 할아버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수진마저도 우리가 도와줄 수 없단다. 정말 이제는 어쩔 수 없나 봐. 아내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준비가 부족했지만 이렇게까지 외면당할 줄이야. 자식들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한 게 문제였어. 강민수 할아버지는 아내와 함께 막내딸 수진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막내딸은 부모님의 방문을 반갑게 맞았지만 곧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아빠, 엄마 오셨네요. 무슨 일이세요? 막내딸이 물었습니다. 수진아, 우리가 정말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이번에는 좀 도와줄 수 없겠니? 강민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막내딸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빠, 저희도 많이 힘듭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도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위는 옆에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저희도 사정이 어렵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야 이해하실 거예요. 장인어른, 장모님도 좀 알아서 하세요. 이 말에 강민수 할아버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너희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렇게 외면하다니 정말 실망이다. 막내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저희도 힘들어요. 부모님께서도 우리 상황을 이해해 주셔야죠. 이러한 갈등은 부모와 자식 간의 불신과 불화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강민수 할아버지는 절망 속에서 한 번 더 큰 아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을 직접 보고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강민수 할아버지는 큰 아들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여기까지 오셨어요. 큰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아, 내 말대로 너희도 힘든 건 알지만 아빠는 정말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지내는 건 너희도 알아줬으면 해서 왔다. 큰아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도 여유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좀 더 책임감 있게 재정을 관리하셨어야죠. 강민수 할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듣고 당황했지만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 아들아, 내 말이 맞다. 하지만 지금은 도와줄 수 없겠니? 큰아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정말 힘듭니다. 더 이상은 못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민수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깊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작은 아들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아들은 문을 열며 귀찮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또 생활비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래, 민재야, 이번엔 정말 좀 도와줄 수 없겠니? 우리가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작은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사정이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자꾸 찾아오세요?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없어요. 그냥 좀 알아서 하세요. 강민수 할아버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길가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는 그의 손을 잡고 위로하려 했지만 그녀 역시 실망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강민수 할아버지와 아내 소희는 점점 더 절박해졌습니다. 그들은 여러 차례 자식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자식들은 계속해서 냉담하게 반응했습니다. 강민수 할아버지는 막내딸 수진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하기로 했습니다. 수진아, 이번에는 좀 도와줄 수 없겠니? 정말 더 이상 방법이 없다. 막내딸은 답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왜 저희한테만 의지하려고 하세요? 저희도 힘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더 이상은 못 도와드려요. 알아서 좀 하세요. 강민수 할아버지는 딸의 냉담한 태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 했지만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민수 할아버지와 소희 할머니는 결국 서로에게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수 할아버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당신이 돈 관리를 더 잘했어야 했어. 소희 할머니는 화를 내며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당신도 책임이 있잖아. 당신이 술자리에 돈을 그렇게 많이 썼는데 나 혼자 어떻게 다 책임져?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당신도 무계획하게 돈을 썼잖아. 우리가 이 나이 먹고 이런 상황이라니 정말 참담해. 그들의 말싸움은 점점 격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쌓인 불만을 터뜨리며 싸웠습니다. 강민수 할아버지는 방을 나가버렸고 소희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혼자 남았습니다. 어느 날 큰 아들과 작은 아들 막내딸이 가족 모임을 위해 부모님 집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만남은 따뜻한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가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큰아들이 냉담하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얘들아, 너희도 힘든 거 알고 있다. 강민수 할아버지가 애써 미소 지으며 대답했지만 그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작은 아들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힘들다고 몇 번을 말해야 이해하실 거예요. 부모님도 좀 알아서 하세요. 막내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실망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왜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기대세요? 우리도 힘든데 왜 계속 우리한테만 의지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강민수 할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자식들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했고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강민수 할아버지와 소희 할머니의 갈등은 점점 심화되었습니다. 자식들 또한 부모와의 연락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 막내딸은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부모님의 문제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정말 한계야.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맞아, 부모님도 이제는 우리를 이해해 줘야 해. 우리도 힘들잖아. 작은아들이 동의했습니다. 막내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우리도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가족의 관계는 점점 악화되었고 서로 간의 신뢰와 애정은 희미해졌습니다. 인생은 계획과 준비의 연속입니다. 과거의 실수는 되돌릴 수 없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배워나가는 과정에서 진정한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가족의 사랑과 이해는 그 무엇보다 소중하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모든 것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기대기만 하는 부모의 모습은 자식을 부담스럽게 할 수 있으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인 안정과 재정 관리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젊은 시절의 무분별한 소비와 계획 없는 생활은 결국 늦은 후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경제적 책임을 떠넘기기보다는 스스로의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 이는 자식들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식들 또한 부모를 이해하고 그들의 상황을 고려해야 하지만 무작정 부모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자식들은 자신의 가정을 먼저 생각해야 하며 부모와의 관계에서 올바른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양쪽 모두에게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결국 가족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기대와 현실을 조율하며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가족은 더 강해지고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의 관계는 서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사랑과 이해는 가족을 단단하게 묶어주는 끈이며 이를 소홀히 여길 때 가족의 유대는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기대고 함께 성장하는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